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12월 15일 오후 2시 40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알아볼 내용은 현재 여러분들이 12월 19일 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일본의 금리 인상, 그리고 뭐 엔캐리 청산, 뭐 엔케이 트레이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18일에서 19일 회의에서 0.5%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라는 이제 이런 뉴스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과거에 8월 달에도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 이후 비트코인이 거의 한 10%에서 20%가량 크게 하락했던 이제 그런 이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걱정과 이제 근심을 좀 안고 있을 건데,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 엔캐리 청산이라고 하는 게 뭔지, NK 트레이드라고 하는 게 뭔지, 기본적으로 이게 왜 이제 구조적으로 일본이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왜 증시가 좀 하락을 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구조적으로 먼저 알아보고자 이제 이 그림을 좀 가지고 왔고요. 이거에 대해 좀 설명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악재로는 비트코인, DAT 기업들이 뭐 5년 이내에 절반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뉴스들도 있는데, 이제 DAT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한 기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을 해서 BTC를 이제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을 한 기업들이 자기들의 이제 주식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보율, 그런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전략적으로 매수를 하던 기업들의 대부분이 현재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나스닥 또한 하락하면서 자기들의 회사의 가치, 시총까지 내려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성 투자를 한 나스닥에 있는 상장사들이 거의 이제 2배수, 3배수 레버리지성,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뭔가 막심한 손해가 좀 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DAT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스트래티지가 죄송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트래티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DAT 기업들이 향후 5년 이내에 절반 이상 사라진다, 스트래티지가 대표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스트래티지가 1월 15일 날 MSCI 리스크, MSCI 지수라고 표현을 하죠. MACI 지수에 퇴출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MACS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권이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JP 모건의 보고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JP 모건이 보고서를 통해서 MSCI 지표에서 이제 스트래티지를 제외할 경우 이제 다른 사업자들 또한 이제 유사한 결정을 내린다. 그래서 JP 모건의 보고서가 제일 중요한 그런 지표인데, 거기서 이제 스트래티지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위험한 기업이니까 이제 제외를 시켜야 된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수에서 퇴출을 당하게 되면 그동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스트래티지가 MSCI 지수 안에 포함되었고 이 안에서 이제 어떠한 혜택들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올 수 있었던, 투자받을 수 있었던 돈들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팔아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좀 놓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런 좋은 건 아니죠. 스트래티지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이제 좀 그런 뭔가 나쁜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돈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불상사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스트래티지의 매도 압력 때문에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얘기들을 전부 다 이제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의 주봉의 흐름 들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단기 흐름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파트를 나눠가지고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본의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게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20년 이상 항상 다른 나라보다 거의 금리가 굉장히 낮았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안 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뭐 10년 뒤를 따라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만, 일본은 진짜 그러니까 돈을 안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트레이드를 하냐면, 예전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일본 환율이 800원일 때가 있었습니다. 800원일 때 막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막 그럴 때 이제 이런 이제 엔캐리 청산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매해 얘기가 나왔던 거고, 사실 이제 얘기를 할 만큼의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연했거든요. 저도 이제 주식을 오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주식을 오래 하면서 매번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사실은 이 엔캐리 청산이라고 표현할 만큼 뭔가 민감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냥 예전에
800원대 그 일본에서 환율이 안 올라가지고 800원부터 급격히 막 급하게 금리 인상을 해서 올리면서 2024년 8월 달에 나스닥이 거의 한 20 몇 프로 하락한 날이 있었죠. 월요일 날 아직도 기억나는데 블랙 먼데이 하면서 이제 2024년 8월 달 월요일 날 이제 딱 아침에 컴퓨터 켰을 때 이제 급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는데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미국이든 여러 이제 트레이드 회사들이 일본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거의 저금리, 거의 제로금리니까 대출을 그냥 무한으로 받아요. 그냥 무한으로 받습니다. 돈을. 그러니까 찍어내는 거예요. 그 돈을 바탕으로 뭐를 하냐면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성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돈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그냥 한 500억 빌리는 거예요. 대출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 오늘 은행 가가지고 회사 하나 만들어서 500억 대출을 받습니다. 일본 가서.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뭐를 하냐면 비트코인을 사던지 아니면 뭐를 사냐면 뭐 나스닥 계좌를 하나 해외 계좌를 하나 파가지고 뭐 테슬라를 사던지 엔비디아를 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합니다. 그냥 이런 원리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테슬라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상관없는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는 내려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금리를 0.5% 올려버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500억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예요. 나는 제로금리라 그래서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리자마자 0.5%나 되는 이자를 붙어버렸네. 그러면은 누가 이거를 이 500억이라는 돈을 운영을 합니까? 그럼 내가 수익 나고 있는 거 이자 내기 싫으니까 수익 나고 있는 거 혹은 손실 나고 있는 거 정리해가지고 이 돈을 갚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과도한 레버리지가,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은행에서 돈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일본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매매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기관들의 과도한 레버리지성 물량들이 해소되는 것 또한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예전에 실제로 2024년 8월 달에 이제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시면 실제로 이때 그 급락을 해서 하루 만에 이제 마이너스 20% 되는 하락이 나오고 나서 그때가 최저점 이후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제 막 그 크게 상승하도 했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주봉의 흐름을 좀 보시면 아마 이때일 거예요. 이때 보시면 2024년 8월 달에 여기서 이제 엔캐리 청산이라 그래서 급락이 한번 나왔다가 그러고 나서 V자만 나오고 좀 지지해주는 그림 나오면서 진짜 역대급 불장이 왔던 그런 이력도 있고 이런 이제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청산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일본 또는 미국의 뭐 또 다른 스트래티지 같은 마이크로셀러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일본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샀는데 0.5% 금리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력이 아니니까 세력이 아닌 어떤 누군가가 물량을 대량으로 던져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량은 더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나스닥이 올라가기 위한 어떠한 청소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엔캐리 청산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악재가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악재예요. 단기로는 무조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악재입니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중장기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는 악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상승을 하기 위한 레버리지성 물량들, 그러니까 상승을 하려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레버리지성 물량들을 청소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리하는 과정이 이런 이제 엔캐리 청산 때 2024년 8월 달에도 동일한 이런 모습으로 아랫꼬리로 물량들을 다 소화하고 그러고 이제 2024년 12월 1월 달에 이런 역대급 불장이 나왔었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는 100%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AT 기업, 아까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마이크로세일러 스트래티지가 대표적이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나스닥 100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나스닥 100이 우리나라 코스피 100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상단에 이제 10개, 그 100위 안에 드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MSCI 지수에는 남아있을 거냐, 안 남아있을 거냐가 이게 또 스트래티지가 예를 들어서
MSCI 지표 그 지수 안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스트래티지가 물량이 지금 66만 개 있더라고요. 아까 아침에도 보니까 66만 개에서 한 7만 개 정도 있던데 이 물량을 스트래티지가 예를 들어 손절을 하거나 지금 평단가가 74K잖아요. 손절을 하거나 어느 정도 뭐 익절을 하거나 좀 정리를 하거나 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저는 사실 스트래티지가 정리한다고 급락할 거고 막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여러분들 이건 예전 얘긴데 마곡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운트 곡스가 비트코인 3만 개인가 제 기억에 8만 개인가를 그 고객들한테 배상해줘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마곡이 순차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고객들한테 직접 배상을 해주고 수량으로 보상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마운트 곡스가 피해자들한테 비트코인 수량으로 준다면 그거는 그 유동성이 아니라 그 대량으로 매도를 할 수 있는 매도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올랐어요. 결국에는 그 이후부터 그때가 아마 제가 기억에 4만 달러인가 제 기억에 아마 엄청 그렇게 높은 가격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도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올랐고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뭐 익절하거나 뭐 정리한다고 해가지고 이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66만 개에 대한 물량은요 누군가 또 나눠서 배분해서 가져갑니다. 이게 시장의 논리예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지금 JP 모건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음모론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JP 모건이 지금 비트코인을 뭐 이건 정말 음모론이니까 지금 여러분들 뉴스 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JP 모건이 비트코인은 사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JP 모건이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스트래티지가 MSCI 지표에서 탈락하는 가장 큰 보고서는 JP 모건이에요. 자, 그러면 JP 모건이 스트래티지 탈락시키고 스트래티지가 던지는 물량 저렴하게 바닥 찍으면 그거 이제 JP 모건이 사들이면요. 그렇게 해서 손바뀜이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냥 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그 66만 개라고 하는 물량은 사실은 얘네들이 뭐 손절을 하더라도 이거를 한 번에 시장가로 손절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 66만 개라는 물량을 모으기 위해서 진짜 2년, 1년 반 스트래티지가 진짜 노력해가지고 매일매일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모은 거지. 이게 우리가 시장을 떠납니다, 손절합니다처럼 그냥 기관들이 그냥 전체 뭐 전액 손절 버튼 눌러가지고 전액 손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매도하는 건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 매도를 하더라도 66만 개를 매도하더라도 처음에 몇 개, 웬만하면 고점에서 그러니까 하락하면서 오히려 만약에 비트코인이 하락해서 74K 밑으로 내려가면 스트래티지 절대 안 팔아요. 비트코인 절대 안 팝니다. 이 스트래티지에 가지고 있는 주식 다 팔고 다 처분하고 뭐 진짜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다 정리하더라도 비트코인 평단가 밑으로 내려가면 절대 안 팔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수익 중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제 스트래티지나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은 어느 정도 그 정리를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물량은 또 어떠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뭐 스트래티지가 정리하면 비트코인이 하락장을 올 것이다 이렇게 뭔가 막 공포에 휩싸여 있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중요한 이슈들은 좀 알아봤고요. 근데 비트코인의 좀 중단기적인 주봉의 흐름 먼저 살펴볼게요. 비트코인은 현재 지금 시점에서 RSI가 골든크로스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러면 이제 골든크로스가 됐다는 거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매도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매도를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더 이상 나올 뭐 악성 매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고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2024년 5월달 4월달 자리에서 이런 이제 쌍바닥을 만들어서 전고점 자리에서 살짝 위로 올려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추세선을 봤을 때 저점 추세를 이렇게 높이면서 상승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110K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가격대예요. 다만 8만 자리가 요 일목균형표 구름 매물대 자리 그리고 여기서 아랫꼬리 만들었던 이 꼬리 구간을 절대 깨지 않아야지만 비트코인은 110K까지 갈 수 있고 여기서 110K까지 올라가는 구간에 알트장이 저는 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게 이제 비트코인 주봉의 흐름을 보시면 이게 이제 110K 자리까지만 상승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여전히 알트장이 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비트코인은 제가 오늘 아침에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88K 자리에서는 무조건 롱을 잡아라. 롱을 잡아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제 타점을 좀 잡아드렸었고,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그 좀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이더리움 8%가량 수익이 좀 났고, 비트코인도 이제 한 8%가량 수익이 좀 난 상태고, 그러면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왜 단기적으로 이제 롱을 잡아야 됐었냐면, 여기서 지금 비트코인 4시간봉의 흐름입니다. 비트코인 4시간봉 흐름이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높이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선 다만 단기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비트코인이 그 다음 숏을 잡아야 되는 자리는 90.3K 자리가, 여기서 90.3K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이거는 한 번 더 내려가서 이 단기 지지 구간을 터치하러 갈 수 있기 때문에 91K 부근에는 이제 숏으로 스위칭을 하는 게 좋고요. 지금 바닥에서 잡은 롱, 오전에 잡은 롱은 어느 정도 익절하고 91K부터는 이제 숏의 관점으로 본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요 상단 저항선을 지금 저항을 맞고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91에서 91.5까지는 숏으로 물량을 좀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흐름이 완벽한 상승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94.4K 자리를 돌파를 해야 돼요. 이게 제가 이제 뭐 주봉에서 이게 뭐 110K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내일 당장 110K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110K를 간다고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바닥을 다지는 패턴 없이 비트코인이 110K를 갈 수는 없어요. 비트코인은 현재 4시간 봉상 저점 추세를 높이면서 어떻게 보면 저점의 바닥을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RSI도 골든크로스를 만들면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으로 표시는 안 드렸지만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여기서 점진적으로 이제 94K를 어떻게 녹이려고, 매물대를 녹이기 위해서 이제 정고점과 추세 상단 저항의 매물대를 녹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87.5K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위로 94K, 92K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세 가능하다. 그리고 92K에서는 91.5 이상부터는 롱보다는 숏을 잡아라.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청산맵이라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